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2구는 생후 1일 만에 살해돼 냉장고에 유기됐습니다. 친모 30대 A씨는 아이들을 산부인과에서 출산했기에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기관에 등록됐는데요. 그러나 A씨는 자녀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첫 아이를 살해한 A씨의 범행이 4년 7개월이나 지나서야 드러나게 된 것도 이 때문인데요. 감사원은 어제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는데 그 수가 2236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학교에 갈 나이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23건을 추려 경찰과 지자체가 생사를 확인하게 됐는데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최소 3건의 사망사고와 1건의 유기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다른 사례들 역시 보호자들이 연락받지 않거나 현장 방문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사망한 아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감사원은 나머지 1900여 명을 복지부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 복지체계의 한계점에서 비롯하는데요. 병원은 부모에게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줄 뿐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는 5만 원에 불과합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어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며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교육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차관은 또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치솟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서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불리는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 과장 광고와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습비 징수행위, 별도 교재비 청구 등 사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적발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출제위원이 지켜야 할 비밀 서약을 어기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가한 경력을 홍보하면서 모의고사를 만들어 대치동 대형 입시학원에 공급하는 사례가 만연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55만 1,890원인데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 많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 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4,465원입니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인데 14,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2,210원인 것입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통협회 전무는 모두 발언해서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1,500원을 넘어섰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날 회의의 다른 핵심 안건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 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습니다. 주 5일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내년에 쉬는 날이 모두 119일에 달해 올해 117일보다 이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가장 긴 연휴는 추석 연휴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모두 5일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도 원료교황에 따르면 내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으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일요일과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수는 올해와 같은 68일인데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도 내년 공휴일에 포함됐습니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 68일과 토요일 52일을 더한 120일 중 설날 연휴 둘째 날이 토요일과 겹침을 고려하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사흘 이상 연속 휴일은 모두 5번인데요. 내년 1월 1일 새해 첫날 연휴가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며 설 연휴가 대체공 휴일을 포함해 나흘, 3일절 연휴와 대체공 휴일을 포함한 어린이날 연휴가 각각 4일씩입니다. 올해 81세인 할리우드 배우 해리슨 포드가 다시 중절모를 눌러쓰고 채찍을 잡았습니다. 오는 28일 개봉하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에서 포드는 관객들에게 익숙한 인디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영화는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5번째이자 마지막 작품입니다. 1980년에서 1990년대의 청소년기를 보낸 4050 세대의 많은 사람에게 인디아나 존스는 추억으로 남아있는데요. 메인 테마곡 레이더스 마치도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팔다리의 움직임도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해리슨 포드는 결코 나이를 숨길 수는 없었지만 이번에도 젊은 시절을 방불케 하는 역동적인 액션 연기를 펼쳐 보이는데요. 인디아나 존스 전작 4편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했지만 이번 작품은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이번 작품의 총괄 제작자로 참여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